뭐라고 부른다? 접선. 얘는 뭐라고 부른다? 할선. 얘는 뭐라고 부른다? 접선. 되겠습니까? 자, 근데 접선이 중요한데 접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지. 어느 한순간 한 점에서 만날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접점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접점. 뭐라고 부른다? 접점. 뭐라고 부른다? 접점. 자, 기억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이론입니다. 원에서 접점이 등장하면 이 접점은 무조건 원의 중심과 연결을 100% 해야 돼요. 모든 문제에서 접점이 나왔다면 연결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뭔 표시를 해줘야 되냐면 요선과 요선은 항상 90도 직각이 돼요. 이 내용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연결, 직각. 이건 기계적으로 돼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접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자, 내심, 외심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심이라는 개념과 외심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내심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접원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외심은 뭘 것 같아? 외접원의 중심 같죠. 자, 어떻게 생긴 도형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접원. 원이 안쪽에 접해 있다, 바깥쪽에 접해 있다. 내접원. 안쪽, 바깥쪽. 원이 안쪽에 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접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삼각형이 있을 때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 접해 있는 이런 작은 원을 우리는 내접원이라고 불러요. 안쪽에 접해 있는 원, 내접원. 다시 뭐라고? 안쪽에 접해 있는 원, 내접원.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외접원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원이 이렇게 있다면 다각형이 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다각형에 분명 원이 접해 있는데 바깥쪽에 크게 접해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을 무슨 원이라고 부른다? 외접원. 요런 안에 들어있는 작은 원을 내접원. 밖에 있는 큰 원을 외접원이라고 부르고 안에 있는 요 작은 원의 중심 뭐라고 부른다? 내심이라고 부른다. 자, 바깥쪽에 있는 요 큰 원의 중심 뭐라고 부른다? 외심이라고 부른다. 요거 두 개를 지금부터 구분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심과 외심의 정의를 외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어디에다 정리해 줄까? 자, 27페이지. 27페이지 위에 보면 외접원과 외심 위쪽에 좀 여백이 있죠? 맞아요? 그 여백에 이렇게 필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내심. 예. 자,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는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요것이 바로 내심과 외심의 정의여서 암기해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학생들이 이거 잘 외울까요? 잘 못 외울까? 되게 못 외워요. 개념을 외워야 된다는 관념이 없는 학생들은 이거 안 외우고 간다? 근데 이걸 안 외우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큰일 나요. 못 푸는 문제들이 생겨요. 자, 그럼 이거 헷갈리는데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구분하지? 예, 구분하는 방법. 선생님이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내심이죠? 근데 여기 뭐가 보여요? 내각이 보여요. 내각. 맞죠? 오, 내는 내각과 관련이 있구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자. 삼각형의 6요소는 변 아니면 각. 세변과 세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각이 나왔어. 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선은 뭐밖에 없어? 각의 이등분선밖에 없을 거예요. 자, 변이 나왔어.
변에서 내가 어떤 선을 만들어낸다면 어떤 선 되겠습니까? 수직 이등분선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심 이러면 잠깐만 내심은 내로 시작하니까 세, 네, 가게. 각이니까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외우면 되고 외심을 외울 땐 잠깐만 내심이 세, 네, 각이니까 외심은 각이 아닌 변이겠구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요 네자 하나로부터 생각을 이제 쫙 정리해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정리가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하면서 윗줄 3번만 읽으면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내심,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한 번 더, 내심,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한 번 더, 내심,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자, 외심 외웁니다. 시작! 외심,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한 번 더, 외심,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한 번 더, 외심,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다시,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내심하면 내각을 떠올리고, 내각하면 이등분선 떠올려서 세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외심하면 내심이 내각이었으니까 외심은 변이겠구나.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정리해서 외우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럼 이제 외웠으니까 다시 23페이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내접원과 내심 볼 거예요. 자, 거기에 보니까 다각형의 모든 변이 한 원에 접할 때 이 원은 다각형에 내접한다고 한다. 사실 내접원이라는 개념은요, 사각형에서도 얘 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 내접원 맞아요. 사각형에서도.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굳이 삼각형이 아니어도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에서 전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문제는요, 삼각형 가지고만 나와요. 이런 그림 가지고만 나온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내심 세 번째 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오죠? 세내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한 점이 바로 내심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나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개념들을 선생님이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모든 삼각형의 내심은 이 삼각형 안쪽에 있겠지. 원이 안쪽에 있는데 갑자기 내심은 여기 있어요. 이거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건 상식이니까 세 번째 줄은 별로 신경 쓸 이유가 없고요. 사실은 두 번째 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두 번째 줄에 대한 그 내심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심을 만들려면 당연히 원부터 그리는 게 유리하겠죠? 내접원이니까. 그리고 이제 요게 접선을 슉 그어서 접선들을 이렇게 슉 그어가지고 이렇게 내접원을 만들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보이는 이 내심의 특징이 이 각에 이등분선이래. 그 얘기는 이등분선이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접점 나오면 그 접점은 무조건 누구랑 연결하는 거다? 접점은 무조건 원에서 원의 중심과 연결하는 거죠. 선생님, 근데 이게 내접원을 떠나서 접점이 여기 막 접점이 보여요. 그럼 우리 이제 뭔 짓 해야 돼? 원의 중심과 연결하고 90도. 원의 중심과 연결하고 90도. 원의 중심과 연결하고 90도. 이렇게 연결을 해놔야 돼요. 그랬더니 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요 세 성분의 길이가 모두 어떠하다? 같더라.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이 너무 자주 보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종종 착각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머 이게 변의 수직이등분선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철저하게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얘는 나중에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성질에 불과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특징이 또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x면 얘도 x각 되겠죠. 얘가 y각이면 얘도 y각 되겠죠. 얘가 z각이면 얘도 z각 되겠죠. 맞습니까? 예, 이와 같이 얘랑 각이 같아. 이것도 기억해야 돼, 안 해야 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얘도 기억하고 얘도 각 입장에서도 기억하고 반지름의 길이니까 요 길이는 항상 같구나. 그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별로 어렵진 않죠? 왜? 당연한 얘기들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 문제 풀어보세요. 보통 내심은 I로 많이 표시합니다. 1번의 답은? 2번의 답은? 내심이에요. 거기가 40도면 그 밑에 각도 40도? 40도. 그게 되게 쉬워 보였는데 또 안 보였지? 예. 그래서 X는 20도. 그거 봐야 돼요. 당연하고 쉬워 보이는 것으로 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페이지 넘겨서 2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심의 활용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미 했던 얘기인데 내가 그림을 왜 지었을까? 엄청 후회하고 있는 중. 그림을 왜 지었을까? 지금 이렇게 4번 그려지고요. 여기에 내심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므로 얘가 XX, 얘가 YY, 얘가 ZZ가 똑같아 얘요. 그래서 시험에서 가끔 얘 더하기 얘 구해볼래? 라고 하면 몇 도?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죠. 90도. 그냥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가 x일 때요. 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요 각의 크기를 내가 구하려고 해.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이 선을요. 슉 연장합니다. 그럼 우리 이런 거 배웠지. 삼각형에서는 두 내각의 합은 이웃하지 않는 한 외곽의 합과 같다. 그러면 요만큼 요 절반은 각이 뭐 더하기 뭐가 될까? 두 내각의 합은 이웃하지 않는 한 외곽의 합과 같죠? 요 절반, 요만큼은 뭐 더하기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x 더하기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절반은 뭐 더하기 뭐로 표현할 수 있겠다? x 더하기 z. 선생님이 요걸 z부터 써볼게요. z 더하기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방금 전에 x, y, z 이거 모두 더하면 몇 도랬어요? 90도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요 x는 이 각의 절반이지. 그래서 결국 요 각은 얘가 만약에 A라는 각이라면 여기에 오는 각은 항상 90도 더하기 이 A 각의 절반인 2분의 1 X 2분의 1 A 2분의 A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항상 내심인 경우에는 요 자리에 어떤 각이 온다. 시작. 90도 더하기 2분의 A 한 번 더. 뭐라고? 시작. 90도 더하기 2분의 A 한 번 더. 90도 더하기 2분의 A. 요 각이 온다.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유제 2번 문제 풀어보세요. 유제 2번.
예. 자, 답은 126도.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 숙제 내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부모님 10시 반에 데리러 오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 모르세요? 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교재를 보면 지금 막 묶여 있는데 사실은 뜯어내서 쓰는 교재예요. 잘 뜯어내셔야 돼요. 자, 우선 책이 찢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뜯어내서 쓰는 교재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그래서 개념하고 유형으로 교재가 두 개로 나뉘어지죠?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숙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개념은 24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형 유형은 23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언제 볼 수 있어요? 수요일에 볼 수 있나요? 수요일이요? 네. 그 내일 숙제하고 수요일에 보고 혹시 숙제가 빨리 끝나면 내일도 가외해도 괜찮고 내일은 제가 시간이 없네요. 그죠? 내일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은 숙제만 하고 우리 수요일에 봬요. 수요일까지. 몇 시쯤? 수요일 잠시만요. 선생님도 수요일에 수요일에 상관없으니까 선생님이 시간 우선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시 편하세요? 수요일날. 수요일은 네. 한 7시? 네. 그쯤? 수요일 7시. 네. 부터 8시 30분까지 90분간 수업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사진 찍어 가세요. 예, 적어 가거나 찍어 가거나. 선생님 기억 못해서 찍어야 돼요. 답지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네. 채점도 해오세요. 아, 풀고 채점도 해오시고요. 우리가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모르는 문제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거 몇 페이지 몇 번 문제예요 라고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이제 카페를 가입을 시켜드릴 거거든요. 카페에다가 영상 풀이를 쭉 올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도 이해가 안 가면 수업 시간에 이제 질문을 하면 되는데 그거 보고 이해가 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채점을 할 때요. 이제 맞은 건 솔직히 채점 안 해도 돼요. 맞은 건 안 해도 되는데 틀린 건 1차 채점이 이렇게 짝대기로 가겠죠. 빨간색 색연필 써주세요. 연필 이런 거 쓰시면 안 보이니까 빨간색 색연필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 왜 틀렸지? 막 답지를 봤어요. 이해가 가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나 이해 갔어. 이거 선생님한테 안 물어도 알겠는걸? 삼각형 치는 거예요. 틀렸는데 나 혼자 잘 이해했어요 라는 표현인데 틀렸어요. 근데 답지를 한번 뺏겨보는 겁니다. 모르는 문제는 뺏겼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을 들어야겠다 이러면 이렇게 별표를 치시고 이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거 개념 몇 페이지 몇 번 문제인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자를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그거를 카페에 쫙 풀어가지고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숙제를 마무리를 지어서 나 선생님 강의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 그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삼각형이 돼야 돼요. 별표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고도 만약에 영상 강의로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 그럼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쭉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호를 모르는데. 선생님 번호를 몰라요? 네. 아, 그렇군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저장하세요. 010-6727-1161
6, 7, 2, 7 하나하나 6 하나. 됐어요. 선생님 지금 수업 쫓아갈 만해요? 별 무리 없이? 네. 괜찮습니까? 예전에 부모님한테 수학을 배웠어요? 아니면 그 학원을 다녔어요? 가외를 했어요? 그 세 명에서 과외를 세 명에서 가외했어요? 그 선생님도 이렇게 강의하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강의하기보다는 한번 알려주고 같이 보고. 그때 진도보다 지금은 빠르죠? 네. 네. 근데 별 무리 없죠? 네. 예, 숙제만 해오시면 돼요. 화이팅! 그리고 유형이 좀 더 쉬워요.